당신의 심장은 40살인데 신장은 46살일 수 있습니다. 같은 몸 안에서도 장기마다 노화 속도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최근 몇 년 사이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드러났어요. 왜 어떤 장기는 빨리 늙고 어떤 장기는 천천히 늙을까요? 그리고 어느 장기가 먼저 무너지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 3가지예요. 첫째, 장기별로 나이를 따로 재는 방법. 둘째, 신장갭 6.7년처럼 질병을 몇 년 앞서 예고하는 숫자들. 셋째, 운동과 식단이 이 갭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논문은 네이처 에이징 2026년에 실린 호주 멜버른 대학교 시스템스 랩의 페르스펙티브 페이퍼입니다. 전신시계에서 장기별 시계로 라는 제목으로 노화시계 연구의 큰 전환점을 정리한 글이에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왜 우리가 장기별 나이에 주목해야 하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오랫동안 우리는 노화를 몸 전체가 함께 늙어가는 과정으로 봐왔어요. 하지만 같은 사람 안에서도 장기마다 늙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장이 또래보다 5년 더 늙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뇌가 5년 더 젊을 수도 있어요. 즉 노화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장기별로 갈라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난 10여 년 동안 그림에이지, 펜에이지, 두네딘 페이스 같은 노화 시계가 많이 등장했어요. DNA 메틸화나 혈액 단백질로 사람 한 명의 생물학적 나이를 추정해주는 도구들인데요. 이 시계들은 정확하긴 하지만 한 가지 큰 한계가 있어요. 몸 전체를 단 하나의 숫자로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늙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어도 정확히 어느 장기 때문에 위험한지는 알기 어려웠어요. 이 페르스펙티브의 저자들은 그래서 요 질문 자체를 바꿉니다. 질문은 이거였어요. 만약 장기 하나하나의 시계를 단다면 우리가 노화에 대해 무엇을 새로 알 수 있을까? 저자들은 최근 10년의 오믹스 데이터와 의료 영상 데이터를 종합해서 장기 특이적 생물학적 나이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게 임상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정리했어요. 그럼 장기별 나이를 어떻게 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전체 그림을 보여줘요. 왼쪽에는 우리가 쓰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프로터믹스, 유전체, 후성 유전체, 의료 영상, 그리고 혈액과 소변 같은 일상적인 검체들이요. 가운데에서는 각 마커를 특정 장기에 귀속시킵니다. 예를 들어 혈장 단백질이 주로 어느 장기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지텍스 같은 유전자 발현 지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는 그 마커들로 각 장기의 예측 나이를 학습시키고 실제 나이와 비교해서 차이를 봅니다. 이 차이를 에이지 갭, 우리말로 나이 갭이라고 불러요. 장기 갭이 양수면 그 장기가 또래 평균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뜻이고요. 음수면 더 젊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점은 이 갭이 단순한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질병 위험과 강하게 연관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시계들이 알려준 사실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가장 인상적인 결과 중 하나는 신장에서 나왔어요. 만성 신장 질환 진단을 받기 평균 6.7년 전에 이미 신장 갭이 또래보다 크게 벌어져 있었어요. 즉, 의사가 병을 진단하기 거의 7년 전부터 신장은 이미 늙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비슷한 패턴이 다른 장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당뇨병 진단 평균 3.1년 전부터 대사 시스템의 나이 갭이 벌어져 있었고요. 이는 장기별 시계가 일종의 조기 경보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 나이가 또래보다 4.1년 더 늙어 있는 사람은 15년 추적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거의 2배 반으로 높아졌어요. 이건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임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위험 예측 수치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견이 있어요. 장기들은 각자 따로 늙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 멘델 무작위 분석으로 추정한 다중장기 노화 네트워크예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폐, 심장, 근육, 간, 신장, 면역, 대사가 서로 화살표로 이어져 있고 그 굵기가 영향력을 나타내요. 폐가 빨리 늙으면은 심장이 따라서 늙고 근육 노화는 간으로 번지는 시기예요. 오른쪽 그림은 또 다른 분석인데 잠, 체중, 트리글리세라이드 같은 변수들이 여러 장기 갭과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건 환경 요인이 모든 장기에 똑같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공기 오염과 도시의 녹지 부족은 특히 폐 나이와 강하게 연관됐고 뇌 나이는 흡연과 음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어요.
어떤 행동이 어떤 장기를 늙게 하는지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단계예요.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어요. 운동을 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나이 갭이 더 작았어요. 강도와 상관없이 빠른 걷기나 계단 오르기만으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비타민 D, 칼로리 제한 같은 개입을 다룬 임상에서 에피지네틱 나이 갭이 1에서 3% 정도 줄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숫자만 보면은 작아 보이지만 인구 전체로 보면은 결코 작은 효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이 그림이 핵심을 잘 보여줘요. 지금까지 우리는 보라색 선처럼 평균적인 노화만 봐왔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장기마다 궤적이 다 다릅니다. 첫째는 갭이 일찍 생기고 평생 유지되는 경우, 둘째는 어떤 사건 이후 갑자기 갭이 벌어지는 경우, 셋째는 평생에 걸쳐 천천히 벌어지는 경우, 넷째는 노화가 점점 가속되는 경우예요. 중요한 건 횡단면 측정 한 번으로는 이 네 가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저자들은 장기 나이를 시간에 따라 반복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들이 그리는 미래는 이런 그림이에요. 각자 자기만의 장기 노화 지도를 가지고 있고 어느 장기가 빨리 가는지 보면서 그 부위에 맞춤 개입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장 갭이 큰 사람은 식단과 혈압을, 뇌 갭이 큰 사람은 금연과 절주를, 폐 갭이 큰 사람은 거주 환경과 운동을 우선순위로 두는 식이죠.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한계와 과제도 같이 봐야 해요. 저자들이 가장 강조한 한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표준화 부족. 연구마다 측정 방법과 모델이 달라서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워요. 또 하나는 장기 추적 데이터 부족. 한두 번의 측정으로는 진짜 노화 속도를 알 수 없고 한 사람을 오랜 시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표준화된 기준 범위를 만들고 같은 사람을 10년 단위로 반복 측정하는 코호트를 구축하는 일이에요.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제 노화는 더 이상 몸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장기별 지도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도가 있으면은 어떤 장기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가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원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관심 있으면은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